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에서는 세계지수와 코스피 위치를 일목균형표 일봉 차트와 캔들 차트 주봉으로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우지수 일목균형표 일봉 차트입니다. 지금 구름대가 양운이에요. 양운이고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선 지금 정배열되어 있습니다. 캔들도 그 위에 있어요. 아직 고점을 갱신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상승세로 돌입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캔들 차트 주봉 볼게요. 캔들 차트 주봉 보면 20주선이 상방으로 향하고 있고 10주선, 5주선 정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캔들도 지금 10주선 위에 있습니다. 아니 5주선 위에 있어요. 까만색이 5주선인데 주봉상도 상승세입니다. 그래서 다우지수는 상승세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스닥을 보겠습니다. 나스닥 일목균형표 일봉 차트입니다. 지금 구름대가 한 단계 내려오긴 했어요. 그래서 구름대가 한 단계 내려왔고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선 지금 정배열 시켜놨어요. 그리고 캔들도 전환선 위에 있긴 한데 지금 캔들이 아직 구름대의 상단을 돌파를 못했습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상승세로 전환했다 말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조정이 좀 아직 더 나올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우보다는 약합니다. 조정이 나올 여지가 있고 나스닥의 캔들 차트 주봉입니다. 주봉 보면 20주선이 상방으로 향하고 하긴 있어요. 그리고 캔들도 이제 20주선 위로 올라가긴 했는데 지금 5주선하고 10주선하고 역배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은 완벽하게 지금 상승세로 전환했다 말하기 힘듭니다. 단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상태고요. 스탠다드 푸어즈 한번 볼게요. S&P 500 일목균형표 일봉 차트를 보면 S&P 500은 지금 구름대위에 캔들이 올려왔어요. 지금 고점은 돌파 못했지만 그리고 까만색 전환선이 빨간색 기준선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정배열 시켜놨기 때문에 S&P 500도 상승세로 돌입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캔들 차트 볼게요. S&P 500 캔들 차트 주봉 보면 지금 10주선하고 5주선하고 살짝 지금 겹쳐 있긴 해요. 근데 아직 역배열되어 있으니까 다우보다는 살짝 약한데 주봉상 거의 뭐 90% 정도 상승세로 돌입했다. 이렇게 돌입했다기보다는 상승세로 복귀했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급락은 지금 무위로 돌린 경우가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뉴욕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뉴욕 지수도 지금 검정색 전환선, 빨간색 기준선, 구름대, 주가 지금 정배열되어 있어요. 그리고 뉴욕 지수는 고점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어쨌든 뉴욕 지수가 제일 강합니다. 지금 종합 지수가 제일 강하다는 얘기는 지금은 뭔가 시장에 변화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제일 약한 괴이한 현상인데 이런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뉴욕 지수는 상승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해야 돼요. 뉴욕 지수를 보니까 모든 이평선이 정배열되어 있어요. 까만색 5주선, 10주선, 20주선 그리고 캔들은 뭐 볼린저 밴드 위까지 올라가서 아주 강한 상승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필반 지수는 지금 나스닥보다도 약해요. 그래서 미국 증시 중에 제일 약한 거예요. 제일 약하고 구름대에서 밀렸습니다. 그래서 전환선하고 구름대 하단에서 밀린 거예요. 전환선하고 뭐 기준선하고 정배열 시켜 넣긴 했지만 뭐 구름대도 의문이고 한 단계 내려왔고 여러 가지로 보면 필반 지수가 상승세로 복귀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세계 증시의 원래는 대장주죠. 필반 지수가 지금 탈락하고 있습니다. 탈락하고 있고 뉴욕 지수가 올라가는 걸 봐서 엉뚱한 주식들이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캔들 차트 주봉을 볼게요. 주봉을 보면 이미 5주선이 20주선을 깼어요. 이런 것도 지금 미국 주식 중에 없어요. 이거는 그렇죠. 하락세입니다. 이게 하락세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고 반등이 나왔는데 또 10주선에서 밀렸어요. 그래서 필반 지수는 상당히 좀 어려운 지경에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숨통이 끊어지기 일보 직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필반 지수는. 중국 상해 종합은 그냥 하락세입니다. 이평선이 다 역별되어 있고 하락세고 그 다음에 홍콩 항생. 홍콩 항생은
하락세 중에 뭐 반등이 나왔는데 중국 증시랑 따르기 때문에 이것도 뭐 하락세에서 크게 벗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홍콩은 그렇고요. 일본 니케이입니다. 일본 니케이도 지금 구름대 아래에 있고 간신히 지금 전환선하고 기준선만 정별시켜 놨고 지금 캔들이 거기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승세로 복귀한다. 그런 보장 없어요. 아직 저항선도 돌파 못했거든요. 그러면 캔들 차트 주봉 볼게요. 주봉을 보면 5주선이 20주선을 완전히 이탈했어요. 이탈했고 11선도 뭐 20주선, 11선이 아니죠. 10주선. 10주선도 20주선이랑 겹쳐 있고 지금 캔들이 20주선도 회복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항대도 돌파 못했고 그래서 일본 증시는 상당히 타격이 컸고 상승세로 복귀를 장담하기 힘들고 잘못하면 숨통이 끊어질 수도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필반 지수보다도 더 약한 것 같아요. 그럼 대만 볼게요. 대만이 반도체 관련주라고 봐도 됩니다. 비슷한 움직임을 보일 것 같은데 맞습니다. 지금 구름대 한 단계 내려와 있고 주가 캔들이 한번 구름대 돌파를 시도했는데 구름대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지금 간신히 전환선하고 기준선만 정별시켜놨고 거기만 지키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필반 지수랑 같이 운명을 같이 할 것 같은데 반등만 나왔지 이게 상승세로 복귀한다 보장은 없어요. 캔들 차트 주봉입니다. 주봉을 보니까 그래도 일본이나 필반보다는 강해요. 지금 아직 5주선이 20주선을 깨지는 않았어요. 그나마 이 정도면 잘 버티는 거 아닌가. 그리고 5주선을 일단 회복해놨기 때문에 주봉으로 보면 아직은 일말의 희망은 남아있다.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베트남 지수 볼게요. 베트남은 사실 중국 증시랑 좀 궤를 같이 한다고 봐야 돼요. 박스권에 있는데 지금 상승을 하려고 상승세로 돌입한 것 같아요. 약간 근데 박스권을 돌파를 해야 되니까 이거는 뭐 믿을 수는 없긴 합니다. 베트남 주봉 볼까요? 주봉을 보면 지금까지 조금 박스권에 있다가 이번에 양봉을 나타내는 걸 봐서 상승세로 돌입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조금 다음 주에 보면 상황이 바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본, 인도 센섹 지수 보겠습니다. 인도가 막판까지 버텼는데 결국 조정이 나왔는데 결국은 다시 이제 기준선 돌파해서 아직 전환선하고 기준선하고 역전을 안 시켜놨지만 이거 아예 사실 구름대 밑으로 내려가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상승세 복귀는 어렵지 않을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캔들 차트 주봉 볼게요. 주봉 보면 20주선, 10주선, 5주선 정배열되어 있고 이번에 뭐 피해도 없었어요. 그리고 캔들도 5주선 위로 올려놔서 그냥 계속적인 상승세에서 잠깐 조정이 나왔다. 뭐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타격이 거의 없다. 브라질 증시 보겠습니다. 브라질이 이번에 좀 특이한 움직임을 보였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강하게 치고 올라가서 그동안 다소 좀 하락세에 있었는데 상승세로 전환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브라질. 지금 보면 5주선, 10주선, 20주선 원래는 이번 조정이 있기 전에 하락했다가 컵을 만들었네요. 컵을 만들어서 재차 컵 손잡이 만들고 상승 시도. 그래서 브라질 증시는 이번 조정을 계기로 조그만 컵을 완성하고 상승세로 돌입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호주 증시 볼게요. 호주도 막판까지 버텼어요. 버텼는데 결국은 구름대 아래까지 이제 조정이 나왔죠. 조정이 나왔는데 반등이 또 세게 나와서 전환선 기준선 정배열 시켜놨고 주가 캔들도 구름대 밖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상승세에 복귀한다. 뉴욕 지수나 다우지수와 비슷한 모양이에요. 고점은 돌파 못했지만 5주선, 10주선, 20주선 정배열되어 있고 캔들도 5주선이 있고 그래서 상승세로 돌입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약한 볼게요. 영국의 FTSA 풋제입니다. 풋제 지수 보니까 이번에 사실 이번에 블랙 먼데이 오기 전에 상승 시도했다가 조정 나오고 이것으로 조정이 나온 거죠. 그리고 재차 잽싸게 다시 원상복귀 시켜놨거든요. 살짝 눌리긴 했는데 지금 전환선 기준선 정배열 시켜놨고 캔들도 구름대 밖에 있는 걸로 봐서
풋제는 원래 상승 시도가 진짜였다. 뭐 이걸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승세로 원래 돌아가려고 했는데 잠깐 미스가 나왔다가 재차 돌아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풋제. 그래서 영국 증시 보니까 지금 5주선, 10주선, 20주선 잘 보이진 않지만 정배열 시켜져 있거든요. 캔들도 그 위에 있어서 상승세로 진입한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고점은 돌파해야 확인이 되겠지만 그렇습니다. 독일 닥스입니다. 독일 닥스는 이번에 구름대 모든 이평선이 밀집된 가운데서 조정이 나왔어요. 조정이 나왔는데 이번에 반락이 나오면서 조정을 마무리한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잠깐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상당히 반등이 세게 나와서 고점을 돌파할 기세예요. 만약에 고점 돌파한다면 상승세로 복귀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전환선, 기준선 정별되어 있고 구름대도 아주 얇거든요. 통과하기가 아주 쉬워요. 주봉 볼까요? 주봉을 보면 5주선이 사실 근데 20주선을 이탈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게 다음 주에 따라서 여하에 따라서 하락세가 계속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주의할 점인데 지금 사실 반등이 생각보다 세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만약에 주봉이 한 번 더 양봉이 나온다면 이건 뭐 조정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거의 60주선에서 조정을 마쳤는데 이번에 쇼크가 오면서 60주선까지 거의 조정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가격 조정을 끝내버리고 상승으로 가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의구심도 듭니다. 유로스톡스입니다. 유로스톡스 50은 지금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아직 구름대 위로 가진 못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떨어진 만큼밖에 반등을 못했습니다. 전환선하고 기준선하고 정배열 시켜놨지만 그래서 유로스톡스 50은 아직 기존의 하락세를 되풀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로스톡스 캔들 차트 주봉입니다. 주봉 보니까 5주선은 이미 20주선 아래 한참 아래 있고 물론 60주선까지 가격 조정을 받았지만 캔들이 뭐 20주선에 막혀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 패턴에 아직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뭐 다음 주를 지켜보기는 해야죠. 지금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프랑스 까끄입니다. 까끄가 제일 약합니다. 제일 약한데 이 주식도 반락이 나온 다음에 반락 위치까지는 반등시켜놨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구름대 두껍고 전환선하고 기준선은 정배열 시켜놨지만 이 구름대도 두껍고 이 캔들 밀집대를 아직 통과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정을 마쳤다 보기가 힘듭니다. 캔들 차트 주봉입니다. 주봉 보면 5주선이 60주선까지 내려오긴 했어요. 그러면 이 정도면 상당히 많이 내려와서 가격적으로는 지난번 같은 보면 그리고 가격을 보면 120주선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가격적인 조정은 마친 것 같은데 아직 20주선도 밑으로 내려오고 있고 아직은 한참 더 남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급반등이 계속 되려면 이 밀집대를 돌파해야 되는데 만약에 근데 7700 돌파하게 되면 조금 다르게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조정세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 마지막이죠. 마지막으로 코스피 종합. 코스피 종합 일목균형표 일봉 차트입니다. 지금 코스피 종합 보면 구름대가 한 단계 내려왔어요. 내려오고 주가가 하락이 나왔다 반등이 나왔는데 지금 전환선하고 기준선하고 정배열 시켜놨어요. 그렇지만 캔들이 아직 구름대를 통과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반등만 나온 겁니다. 반등만 나왔고 저항대를 돌파했다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재차 이게 조정에 다시 들어갈 수도 있는 노릇이에요. 지금 캔들 차트 주봉을 봐야죠. 캔들 차트 주봉을 보면 이것도 필반 지수랑 비슷한 계열이에요. 이번에 20주선이 아래 5주선이 떨어졌어요. 5주선이 데드크로스가 나면서 지금 200주선까지 깨가지고 지금 간신히 캔들을 올려놓긴 했는데 그것도 20주선 아래예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약한 계열에 필반 지수 계열에 속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엔비디아 결국 필반 지수에 속해 있는 그룹 수하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이 큽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쩔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리고 뭐 2차전지도 여전히 바닥을 헤매고 있는데 걔네들도 시가총액이 크고 그래서 코스피도 조금 안 좋은 계열에 속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전반적으로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뉴욕 지수가 강합니다. 뉴욕 지수가 강하고 다우가 강하고 그렇게 되면 기술주가 약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술주가 약하면 필반 지수가 당연히 약한 거고 그 다음에 대만이 약하고 이게 다 얘기가 돼요. 그 다음에 코스피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약하고 얘기가 되고 강한 주식들은 모르겠어요. 인도는 모르겠는데 영국도 좀 강하고 그런 걸로 봐서 뭔가 시장의 변화는 있는데 정확히 지금 아직 떠오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기술주가 뭐 그렇게 재차 뉴욕 지수가 상승한다 하더라도 기술주가 살아날까 이런 의구심은 듭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 있습니다. 투자는 각자 개인의 판단하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